안녕하세요.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실기 강의를 맡게 된 현수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필기시험 다 합격 통지 받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실기시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는 이제 통계 프로그램 실습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답형 문제가 한 가지가 남아있죠. 이제 필답형 문제는 기본 1차 필기시험에서 봤던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기술하느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이 실기, 통계 프로그램 실기 파트는 이제 1차 필기시험과는 다르게 실제 통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동안은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리뷰 같이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이 필기시험 때 공부했던 통계학적 지식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프로그램들은 이제 크게 유명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SES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랑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랑 미니탭 있는데요. 이제 보통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강의할 SPSS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통계 프로그램마다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긴 한데, SPSS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엑셀과 유사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초심자라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통계 프로그램 해석할 때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이제 초심자들께 굉장히 다하기가 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너무 전문적이거나 이제 뭐 코딩화 시켜서 요즘 프로그램에 가까운 형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자격증 문제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 SPSS를 거의 한 7, 80% 이상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PSS를 어떻게 사용하냐? SPSS는 이제 보통 좀 프로그램을 사이가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요. SPSS 홈페이지 가시면 평가판 프로그램을 이제 일주일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같은 곳이나 아니 연구실 같은 곳에서 뭐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시면 SPSS 홈페이지 가셔서 간단한 회원가입 이후 이제 평가판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실습 연습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자료가 오느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자료는 뭐 교과서적에 나와 있는 예쁜 자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엑셀이나 어떤 SPS 우리가 쓰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라 이제 그냥 원시 데이터라고 해서,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조사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뭐 텍스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포맷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원시 데이터라고 하고요. 저런 애들은 이제 통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원시 데이터들을 갖고 통계 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서 이것들을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해줘서 저희가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불러와 줘야 돼요. 이런 가공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흔히 말하는 원시 데이터들은 이제 요새는 엑셀이 워낙 유명하니까 엑셀로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파일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합니다. 엑셀 같은 경우 뭐 오피스 프로그램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니까 익숙하시긴 한데, 단점이 좀 용량이 크고 또 버전이 안 맞았을 때 좀 에러가 생길 확률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시험이라든지 실제 실무 보실 때는 어떤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메모장을 이용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한 자료 저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면서 몇 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쉼표로 콤마로 구분된 자료라고 해서 CSV라는 형식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자료와 자료들의 구분점을 쉼표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는 게 이제 쉼표로 구분된 자료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똑같이 메모장에 저장하는 형식인데, 그냥 자료관 구분점을 쉼표로 사용한다. 이게 특징인 형식의 자료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SPSS에서도 무료로 직접 자료 입력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분이 SPSS로 분석을 하지, 아까 말씀드렸던 SES라든지 미니탭이라든지 어떤 다른 통계 분석으로 사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SPSS 자료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원시 데이터 형태를 따로 별도의 파일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의 자료들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설문지를 받게 되면 설문지는 뭐 1번은 뭐 성별을 물어보고 2번은 연령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예제 프로그램처럼 1번은 성별, 2번은 연령, 3번은 이렇게 어떠한 소득 수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들을 물어보는 게 설문지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응답, 어떤 사람은 2번이라고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21세라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설문지 결과만으로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설문지 결과는 그냥 종이에 있는 결과일 뿐이고요. 저희가 어떤 원시 데이터화를 시키고 원시 데이터 어떤 텍스트 자료로 만들고 놓고 그걸 다시 SPSS로 불러와서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설문지 응답을 받는 거고요. 이 응답 결과를 저희가 원시 데이터로 만들려면은 그러면 이 남자 여자라는 결과는 어떻게 입력하신가? 그리고 성별에 대한 연령에 대한 이 응답 결과는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인가, 기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를 성별은 우리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라고 설문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남자로 응답한 사람은 1번이라고 정의를 하고 2번이라고 여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2번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과정들이 이제 코딩이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통계 분석에서 코딩이라고 부르는 단계이고요. 코딩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설문 내용들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2번 응답된 이 여자라는 값을 실제 어떤 자료로서 숫자의 텍스트로 2라고 입력한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펀칭이라고 합니다. 크게 구분하지 않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기회에 이런 내용들을 좀 구분하시는 것도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이제 받아보는 자료들은 이렇게 펀칭까지 다 끝난 자료들을 보통 설문 결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에서 어떠한 응답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 보았던 이제 예제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누군가 응답을 했어요. 이렇게 본인 성별부터 1번 문항부터 이제 최종 8-3번 어떤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까지 이렇게 싹 응답을 했습니다. 이 응답지를 저희 손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원시 데이터로 구성을 하려면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일단 메모장이랑 이제 엑셀에 한번 입력하는 방법을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입력에 앞서 SPSS 화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SPSS 뭐 평가판 다운받으셨으면 이제 굳이 구매 안 하셔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SPSS 실행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뭐 버전 정보랑 뭐 작업 대화 상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대화 상자는 이제 보지 않도록 저희가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 저희 작업하면 이렇게 어떤 변수 보기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랑 데이터 보기라고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보시기만 하면 굉장히 저희가 익숙한 화면이죠. 엑셀과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거부감 가지지 않고 통계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SPSS고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제 메뉴바 형식으로 어떤 통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 사회조사 분석사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했잖아요. 예제 자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메모장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서 메모장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예제 자료를 입력을 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설문지 예시를 보시면 이제 뭐 응답이
성별이나 남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문항을 첫 줄에는 항상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문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첫 줄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Q1 생각하기 어려우면 첫 줄에는 1번 문항은 Q1, 2번 문항은 Q2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규칙이 아주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문항의 번호를, 문항의 값을 지정해 줄 때는 숫자로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활용을 위한 팁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Q1, Q2 이런 식으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문항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내가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내가만 좀 식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어떤 설문 문항, 개개별 문항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해 두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 설문지 하나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 아이디를 구분을 하고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뭐 젠더 이렇게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젠더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 에이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엔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 뭐 소득을 보면 인컴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어떤 교육에 참가하고 있나 그리고 교육 시간 그리고 비용 그리고 만족도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문항에 대해서 맨 앞에는 각 설문지를 인식해 줄 수 있는 아이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 설문 문항은 어떤 내용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 변수, 설문 문항의 이름을 이렇게 첫 줄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설문지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설문지에서 여성이 이제 28살의 여성이 입력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의 카테고리는 3번 범주로 응답을 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 그리고 참가했고 교육 시간은 이제 18시간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띄어쓰기만으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띄어쓰기를 만들어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약간 들쑥날쑥하잖아요. 좀 더 편의를 위해서 모든 값들을 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료 입력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단 각 문항별 거리가 확 벌어져서 이제 저희가 구분하기가 쉽죠. 이외에 뭐 쉼표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자기만의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하면 이렇게 쉽게 아까보다는 이제 어떤 탭이나 구분자, 탭도 일종의 구분자거든요. 이런 구분자를 사용하면 굉장히 설문 자료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띄어쓰기로 뭐 어떤 거 한 번 띄어쓰고 어떤 거 두 번 띄어쓰고 이런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탭이라든지 쉼표라든지 이런 구분자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메모장이 아니라 나는 메모장 같은 거 싫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자주 쓰는 엑셀로 입력하겠다. 엑셀 입력 같은 경우 훨씬 간단하죠. 엑셀 각 셀마다 그냥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이 경우는 맨 위에는 그냥 아이디 그 다음에 잘못 입력했네요. 이렇게가 아니라 에이지, 인컴 이렇게 각 열별로 문항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밑에 방금 메모장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메모장이랑 엑셀 한번 해보시면 거의 100의 100분은 이제 엑셀이 훨씬 편한데 왜 굳이 메모장을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보기 불편하지만 자료의 용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거 10,000명을 조사해도 굉장히 데이터가 적은 용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용량이 작고 이제 모든 통계 프로그램에서 쉽게 이제 호환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연습해 보신 것처럼 자료 입력 자체가 굉장히 쉽죠. 약간 제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로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엑셀이 좀 특정 업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시험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하고 이제 시험에 임하면 되실 거예요. 네, 앞에서 하신 것처럼 원시 데이터를 설문지가 주어졌을 때 원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연습한 대로 엑셀, 메모장, 텍스트 문서로 저장하는 방법들을 보통 많이들 사용하고요. 이제 특징이 어떠한 문항, 변수 하나를 하나의 열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나의 응답지는 이제 이렇게 한 행을 차지하도록 이제 입력을 하는 게 기본 구성이에요. 이제 문항별로는 텍스트 실습 같은 경우는 그냥 띄어쓰기로 저희가 구분했는데 쉽게 말하면 공백으로 구분을 했는데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쉼표라든지 다른 구분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 입력할 때 최대한 이제 실수 없이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부분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런 자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 저희가 입력했던 자료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10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입력한 자료이고요. 아이디라고 하나 구분을 해놓죠. 항상 내가 입력한 자료가 몇 번째 설문지의 결과인지 저희가 항상 구분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1번 문항부터 이제 마지막 만족도, 세 번째 만족도까지 한 설문지당 한 줄씩, 그리고 각각 문항, 쉽게 말하면 변수별로 한 10씩 이렇게 차지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응답과 다중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아니면 설문지 문항 구성상 이제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 한 개의 문항에서 여러 가지 응답을 하게 되도록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무응답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무응답이 왜 존재하는가? 좀 민감한 질문인 경우는 굳이 응답을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응답자들이 사조사 조사관문론 공부하시면서 배웠겠지만 민감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민감한 질문을 설문지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굳이 끝까지 답안을 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는 응답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 중에 특정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통계 분석에서는 이러한 결집값들, 무응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까지는 2급 시험에서 어려운 수능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객체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항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집값들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입력이 보통 되고 나중에 어떻게 분석까지 할 것이냐를 이제 다음 시간 하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런 무응답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나중에 이게 사회조사 시험 합격하는 것도 목표지만 이제 어떤 설문지나 이제 통계 분석 전문가로서 이제 가셔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특정 값으로 입력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빈칸 또는 점으로 이제 무응답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값으로 무응답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어떤 방법이냐면 아까 예제로 봤던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만족도가 매우 좋지 않다부터 매우 좋다까지 이렇게 5번까지 있잖아요.
특정 값으로 무응답 입력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응답이 발생하면 어떻게 입력하느냐? 9번이라고 입력해요. 9번이라고 입력해요. 이렇게. 설문지에는 1부터 5번까지밖에 없었는데 9번이란 값을 이제 코딩, 펀칭하는 단계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설문지에서, 제작된 설문지에서 불가능한 약간 범위의 값을 이제 일반적으로 넣는 게 특정 값으로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통계 분석을 하신다, 설문지 분석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문항은 5번까지밖에 없는데 9번이라고 입력되어 있네. 결측가치 아닐까? 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특정 값으로 무응답 값, 실제 응답 범위가 될 수 없는 값을 무응답 값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무응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무응답이 있으면 그 무응답이 있는 부분은 공백으로 두는 거예요. 뭐 I1, I2, I3 이 만족도에 대한 값을 각 열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5번, 4점, 5점 이렇게 줬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질문에 5점, 두 번째 질문에 4점, 세 번째 질문을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냥 공백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또는 그냥 이렇게 점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어느 방법이 좋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이런 방법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들이 점이나 빈칸으로 무응답이 입력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결측값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에러가 많이 사람들이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다 보면 에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어느 방법이 좋다라기보다 이제 자료의 특징이나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무응답 입력을 첫 번째 특정 값으로 입력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빈칸 또는 그냥 마침표, 점으로 표현해서 사용을 하든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여러분의 미래의 공부를 위해서 다중응답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필요 없으시다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제 통계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응답이라고 하면 한 개의 문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에요. 만약에 모두 고르시오. 선택된 설문지 중에서 두 개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중응답이라고 하는 문항들이고요. 다중응답의 예시를 잠깐 해보면 뭐 이렇게 다음 중 평소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종류를 두 개만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선택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능 선택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르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은 우리가 어떻게 값을 입력을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이죠, 이거. 왜냐면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는 어떤 한 문항이 있으면 문항이 어떤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에 대해서 한 열씩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중응답은 이렇게 하면 뭐 2에 3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냥 2, 3 이렇게 붙여서 입력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사람들이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다중응답에서만 이제 별도의 형식의 입력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다중응답의 입력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분형 응답 처리라고 하는 방법이라 하나는 이제 범주형 응답 처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한 개의 문항이지만 이제 각 여러 가지씩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이분형 응답 처리는 앞에서 봤던 예제를 보시면 응답할 수 있는 범주가 총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 각각에서 응답했냐 안 했냐라고 해서 문항 1번에 대한 yes or no의 문항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질문은 하나지만 응답할 수 있는 범위가 총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범주에 대해서 응답을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0, 했으면 1. 두 번째에서는 응답을 했냐 안 했냐. 1, 0. 이렇게 총 4개의 응답 가능한 범주 중에서 응답을 했냐 안 했냐를 쳐서 0 또는 1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사람 보시면 110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대해서 두 가지 문항을 선택했다라고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간단한 방법인데 그냥 범주형 응답 처리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2개만 고르시오 라고 해서 2번과 3번을 응답했다 라고 하면 1번 문항에 대한 질문을 2번과 3번을 응답했다 이렇게 놔두는 방법입니다. 이게 더 좀 직관적이죠. 앞에 부분은 2분의 응답 처리는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응답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01, 01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서 4개 문항을 응답할 수 있으면 4개를 만들어야 되고 7개 문항을 응답할 수 있으면 7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범주형 응답 처리는 2개 선택했다 하면 그냥 2개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물론 뭐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예제에서는 좋아 보이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분형 응답 처리는 이제 나중에 통계 분석 같은 거 응용할 때 좀 쉬운 장점이 있고요. 2개 선택하냐, 3개 선택하냐, 5개 선택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의 형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범주형 응답 처리는 보시는 것처럼 2개만 응답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2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3개 응답하라고 하면 여기 하나가 더 생겨야 되죠. 4개 응답하라 하면 또 하나가 더 생겨야 되고 총 4가지 응답한 결과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모두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범주형 응답 처리로 값을 입력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2분형 응답 처리가 더 선호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다중응답이란 부분이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무응답이나 다중응답들이 굉장히 실제 연구나 공부, 통계 분석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두시면 이제 뭐 자격증 시험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향후 사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상 문제는 이제 저희가 설문지 입력, 어떻게 우리 설문지가 주어졌을 때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관한 예제인데 저희 책 보시면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이제 설문지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설문지가 아래와 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안내문이 먼저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떠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설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기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조사기관, 기관, 그리고 이 실제 발주를 한 주관 업체까지 이제 보통 명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가 이렇게 저희한테 주어지면 이제 앞부분은 이제 뭐 간단한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 그리고 뒤에는 실제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응답이 이렇게 해줬죠. 성별은 여자고 자기의 연령대는 20대이며 최종 학력은 지금 현재 고졸까지 졸업했다. 그리고 미혼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이 수준이라고 해서 각각 문항에 대한 어떤 감정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응답을 해놨습니다. 이런 설문지가 저희한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엑셀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설문지의 응답 결과 한부 내용을 저희가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강의 계속 들으신 거 맞으시죠? 엑셀 또는 SPSS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문항은 되는데 제가 SPSS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엑셀로 이제 입력하는 경우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설명한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는 이제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문항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응답 결과 내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한 개의
설문 결과만 드렸기 때문에 딱 두 줄만 입력하면 되는 문제죠. 첫 번째 줄에는 내가 어떻게 각 문항들을 정의할 것인가를 정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응답 결과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보시면은 설문지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실제 설문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성별 같은 경우는 뭐 젠더라고 변수를 명명하고, 아니면은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뭐 연령, 에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 문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문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고 파트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그냥 Q1에 언더바 1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규칙을, 저만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만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 질문의 1번 문항, 그러면 이거는 응답자의 성별을 묻는 문항이 되겠죠. 두 번째는 1의 2,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파트 질문의 두 번째 문항. 그래서 이게 총 4개의 문항이 있잖아요. 이렇게 1, 2, 3, 4, 아이고. 이렇게 총 4개의 문항을 넣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총 4개의 문항이 있으니까 이거 똑같이 네 개의 문항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2개의 문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설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규칙성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1부 앞에 1번 파트에 1부터 4 문항, 2번 파트에 1부터 4 문항, 마지막 3번 파트에 1, 2번 문항을 기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정답이란 게 없어요. 일단 제가 구분하고자 하는 규칙성,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설문지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만 자료를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난 첫 번째 문항은 이제 성별, 에이지, 젠더, 두 번째는 에이지, 이런 식으로 각각 명칭을 아예 관련되는 명칭 지어주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문항의 번호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정을 할 때 약간 규칙을,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코딩북이나 설문지를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설문 결과를 입력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여자라고 응답을 했으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결과 입력해 보면은 성별은 여자라고 입력했고, 첫 번째 응답 연령은 20대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1, 그리고 학력도 고졸 이하, 아직 젊기 때문에 미혼이다 라고 인구 통계학적 부분 결과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조사했을 때, 첫 번째,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자주 요청받을 때 귀찮다고 느낀다라고 해서 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문항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번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를 매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번, 매우 그렇다를 5번이라고 명명을 코딩을 해서 그렇다라고 임답했기 때문에 4, 그 다음 두 번째 문항도 그렇다라고 했을 때 3, 세 번째 문항은 보통이라다라고 임답했기 때문에 3번,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제 설문지에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응답했지만, 이제 이렇게 숫자로 바꾸는 단계를 저희가 코딩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코딩된 결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창에 입력하는 과정을 펀칭이라고 했죠.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야만 이제 종이로 응답되는 설문지가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단계들을 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파트, 인터넷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 결과처럼 3과 아니요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설문 문항 입력하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자기만의 규칙, 남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규칙,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이 규칙을 모든 설문지에서 동일하게 결과를 입력하는 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 입력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아시고 앞으로 이제 뒤에 계속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